저는 나는 솔로 28기 그 몇몇 어머니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사회에서 야멸치게 내침을 당한 상처받은 아이를 품어야 하는 게 엄마인데 정작 엄마가 원인을 제공해서야 쓰겠어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어머니, 엄마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희생, 그리움, 따뜻함, 버팀목, 안식처, 내편. 자식들이 기대하는 어머니란 대체로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런 존재라는데 왜 우리 엄마는 저렇지 못한가 원망하는 자식들도 있을 텐데요. 제 아이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싶어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챙길 수 없기에 대신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옛말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신에 필적할 만큼 크고 무한하다는 뜻이겠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나는 그런 엄마가 아닌데. 이렇게 제가 모성애는 빈약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제 덕을 보지는 못할지언정 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죠. 그런데 최근 TV에 정말 다양한 어머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나는 솔로 돌싱편은 할 때마다 매번 화제가 돼요. 그런데 보는 저는 늘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에 두고 왔을 아이들 때문이에요. 아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나? 왜 저래? 아이들 얼굴 생각을 해서라도 자제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너무나 많거든요. 방송이 나가면 아이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게 뻔하잖아요. 니네 엄마 방송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 얘기들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꼬리표가 꽤 오래 갈 텐데 쟤네 엄마 나는 솔로에 나온 누구누구잖아. 수군 되겠죠. 검색하면 얼굴이며 직업이며 사는 곳까지 싹 다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나는 솔로 16기 영숙 씨 얘기를 텔레비평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기수에는 좀 더 걱정스러운 인물들이 다수 등장했어요. 우선 현숙 씨, 이분은 그냥 개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옷차림이며 언행이 도를 넘습니다. 어깨를 드러내고 의도적으로 겨드랑이를 노출하고 스킨십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것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자신이 육탄 공격을 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에요. 합숙하는 그 며칠만을 생각하지 그 이유는 아예 염두에 없나 봅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걸 빤히 알면서도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내는 제작진 정말 얄밉습니다.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현숙 씨 본인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유지의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나 편집된 상황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안 한 행동과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분이 아이가 셋인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형제 자매들끼리는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 또 허구한 날 울고불고 감정 과잉인 분이 있죠. 영숙 씨. 그래 놓고는 벌써부터 SNS에서 뭔가를 팔고 있다고 하네요. 가학성 취향의 순자 씨도 그렇고요. 딸 키우는 아빠들은 이미지가 오히려 좋아졌는데 아이들의 그 유일한 버팀목일 어머니들이 여기 와서 왜들 그러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지난달 23일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서울대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남인혜 교수가 출연했어요.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여름 TVN 유키즈 언더 블럭에 나오시기도 했는데요. 단풍잎에 달린 그 나비 모양의 열매가 시과라는 걸 그날 알게 됐어요. 저희 집 앞에 단풍나무에 그 시과가 잔뜩 달려 있는데 이름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후에 CBS 세바시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방송에 소개된 분이 얼마 안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에 초대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인우 씨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옥탑방의 문제아들 쪽이 가장 좋았어요. 안 보신 분들 한번 시간 내서 봐주세요. 국어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분 꿈이 오래 사는 거래요. 왜 오래 살고 싶은가 하면 자식들과 하루라도 더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래요.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분명 모멸감을 겪을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뺨때기를 후려쳐서 쓰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어서라도 엄마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버티고 있어야죠. 문이라도 열어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모국어라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와 같은 최후의 보루. 남인의 교수는 모국어의 중요성을 모성애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나는 솔로 28기 그 몇몇 어머니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 사회에서 야멸치게 내침을 당한 상처받은 아이를 품어야 하는 게 엄마인데 정작 엄마가 원인을 제공해서야 쓰겠어요. ENA 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의 주인공 김영란은 전과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생리대를 훔쳐서 소년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실은 훔치려다 말았는데 합의금을 요구한 거래요. 그런데 엄마가 나 돈 없으니까 그냥 소년원에 다녀와. 이렇게 합의를 안 해줘서 전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 놓고는 후한무치도 유분수지. 끝없이 딸에게서 돈을 뜯어냈잖아요. 가선영이 김영란의 엄마 김소영을 잡아다가 무슨 짓이든 다 하겠느냐, 딸을 죽일 수도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편이 됩니다. 가선영이 누군가에게 피습을 당해서 쓰러지고 이 장면이 생중계되죠. 가선영을 찌른 범인이 자수를 했는데 김영란의 의붓아버지, 즉 김소영의 남편이었어요. 가선영에게 5억 원을 받고 김영란이 자신들을 사주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을 사지로 모는 엄마.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본 엄마 중에 가장 사악합니다. 폐륜의 극치예요. 김용란 너무 안쓰러워요. 소희정 씨가 TVN 25, 21에서 인상 깊은 엄마 연기를 선보였어요. 전교 1등 모범생 지승환의 어머니로 나오죠. 딸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자 잘 차려입고 교무실로 쳐들어가서 멋지게 한 방 먹이고 그 자퇴서를 던지고 돌아오는 장면.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런 김소영과 대척점에 선 인물이 TVN 태풍상사 태풍의 엄마 정정미죠. 자신이 자식에게 기댈 언덕이 못 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한 엄마예요. 남편이 죽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가운데 남의 집 더부살이 신세지만 어떻게든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급기야 서툰 미싱일로 일당을 벌어서 반찬값에 보태는데요. 그렇게 차려낸 밥상의 그 엄마 국그릇에는 건더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태풍이가 엄마가 남몰래 일을 한다는 걸 눈치채지만 엄마 마음을 잘 아니까 모르는 척 해주죠. 정미 씨가 그 오미선의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걸 보면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범이도 미호도 그 정미 씨가 온 다음에 훨씬 밝아졌잖아요. 엄마 정이 그리웠을 그 미선이 동생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정미 씨. 어딜 가든 어느 상황에 놓이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며 불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니 신세한탄을 할 법도 한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격입니다. 어머니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이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정미 씨가 바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태풍이를 잘 키워내셨네요. 명언이 나온 김에 제가 부모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꺼내는 명언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부모란 하나의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이 직업의 적성 검사가 행해진 적은 없습니다. 버나드 쇼의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적성 검사 이거 꼭 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 애먼 애들만 불행해지니까.